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아정주 원장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지역이 예전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6.17 대책으로 인해서 인천의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어떻게 부동산의 어떤 투기를 좀 막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데 이 가계부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계부채가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계부채 수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20년 1분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97.9%로 비교국 34개국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탑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가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그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변화폭이 5.8%포인트로 증가한 거죠. 이 34개국 중에 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최근에는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데이터가 가용한 것이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월 대비해서 은행의 가계대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증가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준은 매년도 7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대비해서 7월 얼마만큼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는지 그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위는 이제 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에 7.6조 원으로서 데이터가 2004년부터 가용한데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7월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 6월 대비해서 7월 달에 그 은행 가계대출 증가량이 7.6조 원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것 중에서 저렇게 최근에 가장 데이터가 가용한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높게 나온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어떤 것이냐. 즉 가계대출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인데 이 기타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크게 증가시킨 것은 바로 이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월 대비해서 은행의 기타 대출, 즉 신용대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보여주는데, 즉 6월 대비해서 7월 얼마만큼 은행의 신용대출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위는 같이 이제 조원이고 2020년 7월 달에 3.7조 원이 이제 기타 대출이 증가했는데, 즉 신용대출이 증가하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2006년부터 가용한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신용대출이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이 왜 저렇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면 LTV와 DTI를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LTV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 주택을 이제 담보해서 만약에 이제 LTV가 50%라 그러면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TI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했으면은 연단이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하고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금 이자를 나의 그 연봉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 거죠. 내 연봉의 뭐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그 원리금과 이자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게 통제하지 않으면 뭐 내 벌어들이는 인컴을 초과해서 막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제하고자 저렇게 DTI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LTV를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50%까지 받을 수 있고 9억 원이 초과되면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면 9억 원 이하의 경우는 이제 40%뿐이 못 받고 9억 원 초과의 경우는 20%인데 15억 원을 초과하면 하나도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DTI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는 50%, 투기 과열 지역에는 이제 40%를 정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택 담보대출을 통제하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대출로 눈을 돌 수밖에 없는데 이 신용대출에 눈을 돌리는 것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중 5대 은행 금리를 2020년 8월 14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에서 3.76%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03에서 4.27%가 되겠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하한선도 작고 상한선도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작아지게 된 주 원인은 주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0.5%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여기에 맞춰서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반응을 하는 것은, 이 단기 채권일 경우에 그 반영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일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금리 반영이 이제 느립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은 이제 금융채인데 6개월물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단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은 금융채 5년물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금융채 6개월물 금리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내려갔겠죠. 그래서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 대출에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는데 규제 목적은 뭐 투기 수요를 이제 잡고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것을 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이 가계부채라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려고 합니다. 즉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됐는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정부가 또 이러면은 그럼 신용대출을 한번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또 엄격하게 또 규제하라는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풍선 효과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